네, 저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인공지능 기계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안병태이고요. 오늘 여러분과 삶을 변화시키는 인공지능과 로봇이란 제목으로 현재까지 개발된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가까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점쳐보는 시간까지 가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인공지능과 로봇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? 다들 있다고 대답하시겠죠? 인공지능, 로봇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? 어떤 것이? 네, 뭐 소닥소닥소닥소닥 하는데 방금도 여러분은 인공지능을 경험하셨어요. 왜 그러냐? 이 질문이 AI가 뽑아준 질문이거든요. 제가 이제 챗GPT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.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계획인데 강의를 시작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을까?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. 좋은 아이디어입니다. 칭찬을 해주더라고요. 그리고 다음은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 강의를 시작할 때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스 브레이커 질문입니다 하면서 10가지를 주르륵 뽑아주더라고요.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. 네. 읽어보시면 좋은 질문들이 많아요. 뭐 로봇과 AI가 미래의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세요? 로봇과 AI가 앞으로 취업 시장과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좋은 질문이죠. 생각해 볼 만하죠.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AI와 로봇을 쉽게 요즘에는 만날 수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식당을 갔더니 거기 서빙하는 로봇이 있더라고요. 보셨나요? 애슐리를 가도 그릇을 치우는 로봇도 있고. 그런데 여러분, 이 인공지능과 로봇 무슨 관계라고 생각하시나요? 어떤 관계일까요?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. AI는 뇌, 로봇은 몸. 동의하시나요? 네. 이 로봇은 우리 사회생활에서 아주 많은 분야에 다 쓰이고 있습니다. 사회, 그러니까 뭐 공공안전이나 뭐 그런 게 되겠죠. 그리고 산업, 가정, 의료, 군사, 우주, 항공,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죠. 근데 제가 속한 한국기계연구원 인공지능기계연구실은 위에 3가지 분야, 사회, 산업, 가정 이 3가지 분야에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 개발하고 있어요. 제가 몇 가지 로봇들을 보여드릴게요. 처음에 이게 재작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개발한 방역 로봇인데 이 방역 로봇이 뭐 카페나 식당 이런 데 이제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천장에 붙은 카메라가 사람의 위치를 인식합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이 머문 시간들을 바탕으로 확률적으로 바이러스 확산 지도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. 그 지도를 바탕으로 최적 경로로 방역을 하고 다니는 거죠. 자외선과 그 방역액 있죠? 그걸로 방역을 하러 다니는 거죠. 두 번째는 여러분 지하철역 같은 데서 화재가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지기가 아주 쉽습니다. 지하에 있는 데다가 사람들이 아주 많죠. 근데 이런 데서 화재가 나면 그 사람들이 연기 때문에 앞도 잘 보이지 않고 연기가 코로 들어오기 때문에 패닉 상태가 되기 쉬워요. 지금 몇몇 분들 지금 패닉 상태가 되신 것 같은데. 자,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냐면 앞사람만 쫓아가요. 앞사람만. 그래서 앞사람만 쫓아가다가 막다른 길로 가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하철 역사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연기, 온도, 일산화탄소 이런 센서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실시간으로 화재나 연기에 퍼지는 지도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최적의 대피로를 안내해서 잘 안 보이니까 레이저로 바닥에 쏴서 그대로 따라 나갈 수 있게끔 만든 시스템입니다. 세 번째 거도 이거는 지금 두 번째 건 이거 지금 현재 그 대전역에 운용 중에 있고요. 세 번째 거 역시 대전역과 시청역에 운용 중에 있는 기술인데 이용객들의 이상행동 감지 기술입니다. 지금 여기 이상행동 감지 CCTV를 설치하면 지금 졸고 있는 학생들 몇 명 디텍션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제가 설명 보여드릴게요. 네, 인공지능 AI 시스템이 지하철 역사에서 몰래카메라 범죄를 잡아내고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람도 알려주는 세상이 다가왔습니다. 네, 영화 속에서만 가능할 것 같던 일이 실제로 대전 지하철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문석 기자입니다. 지하철역에서 한 남자가 여자 뒷모습을 몰래 촬영합니다. 인근에 있는 CCTV에 범행 장면이 촬영돼 실시간 경보음이 울립니다. 몰카 촬영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. 이제 나쁜 짓 하시면 안 됩니다. 연구원이 화면을 확인한 뒤 현장으로 달려가서 불법 촬영 범인을 잡았습니다. 범행 장면을 포착해 알아차린 건 인공지능 시스템.
CCTV 화면 속 이상 행동을 스스로 감지해서 인간에게 통보해주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. 계단에서 넘어져 구르거나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탄 사람이 역에 들어올 때도 영무원에게 바로 네, 알려줍니다. 얼마 전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그 위급 환자를 빨리 그 이제 119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심정지가 와가지고 급하게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바로 디텍션을 해내가지고 바로 119로 연결할 수 있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고요. 그렇다면 산업 현장은 어떨까요? 산업. 우리나라 제조업의 99% 이상이 중소기업이거든요. 근데 그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로봇이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. 왜냐? 기업마다 작업 환경이 완전 천차만별이죠. 뭐 가구 공장, 뭐 컨베이어 조립, 도금 아노다이징 이런 거 하는 공정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. 그리고 대기업처럼 대규모 시설 투자할 여력도 없죠. 그리고 만약에 시설 투자를 했다 치더라도 대기업 같이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다 품종 소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곧 또 생산 공정을 바꿔야 되고 뜯어 고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곳에다가 로봇이 도입된다면 생산성이 완전히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. 그럼 우리가 이런 중소기업 환경에서 어떤 로봇을 개발해야 될까요? 먼저 여러 작업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로봇이 돼야 되겠죠. 두 번째, 계속 작업 라인을 바꿔야 되니까 고정식이면 안 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로봇이어야 되겠죠. 그리고 세 번째, 대기업 같은 경우는 로봇들은 로봇들끼리만 일을 해요. 사람은 사람끼리 일을 하고 쫙 있는 거 TV에서 보셨죠? 근데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거든요. 로봇하고 사람이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. 그 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럼 이런 필요들에 의해서 우리가 맞게 개발한 로봇이 이제 AI 기반 이동 작업 로봇인데요.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은 그 여러 현장, 여러 작업에 적응적으로 쓸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레고처럼, 레고 블럭 아시죠? 레고처럼 이렇게 꼈다 뺐다 하면서 위에 있는 모듈들을 쉽게 바꿀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로봇 팔을 달면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또 다른 카메라를 달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로봇이 되는 거고 쉽게 교체할 수 있고 자율주행을 하고 자율적으로 인식해서 작업을 하는데 실제 개발된 로봇을 같이 함께 보여드리면 지금 이 음악은 제가 어제 AI로 작곡한 음악입니다. 네. 두 대의 로봇이 같이 협업을 하는데 뭐 길이가 길거나 무거운 물체를 같이 드는 모습이죠. 그리고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서 사람이 좀 앞으로 나오라고 할 때는 따라 나오기도 하고 사람이 필요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. 시간이 없어서 계속 넘어갈게요. 이거는 로봇과 로봇이 서로 협업하는 장면이에요. 그러니까 서로 다른 로봇이 두 대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출발해서 질서를 지켜서 작업 장소로 들어간 다음에 또 같이 협업을 하는 모습이거든요. 또 넘어갈게요. 시간이 없어서. 네. 다음 영상은 이건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작업 시나리오를 그대로 재현한 영상이에요. 어떤 한 사람이 이 로봇에게 어떤 한 물체, 내가 갖고 싶은 어떤 상품을 가지고 오라 명령을 하면 이 로봇은 그 상품이 담겨있는 박스를 인식하고 또 다른 로봇에게 그것을 얹어줍니다. 그럼 그 이동 로봇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에게 가서 전달을 해주고 사람이 그 박스에서 물건 하나 끄집어내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 로봇이 이 박스를 인식해서 원래 제자리에다가 정렬해 놓는 로봇이 되겠죠. 그러니까 AI 기반의 이동할 수 있는 작업 로봇이 되는 겁니다. 여기까지인데 자, what's next step? 그러면은 이 다음 단계는 뭘까요? 로봇이 이 다음에는 어떻게 더 발전하면 좋을까요? 더 힘이 세거나 더 빠르게 만들까요? 그러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는 영화예요. 아이언맨입니다.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이 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. 왜냐? 아이언맨 때문이 아니고 그 옆에 등장하는 이 자비스라는 로봇 있죠. 이것 때문이에요. 이 자비스라는 로봇은 사람이랑 자유롭게 대화를 하면서 사람의 말을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자유롭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람을 돕는 거죠. 이런 자비스 같은 로봇 개발할 수 있을까요? 자, 그 로봇의 작업 지능은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고 봅니다. 첫 번째, 단순한 작업만 하는 로봇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청소 로봇이나 안내 로봇 이런 것들은 이런 단계에 속하죠. 계속 청소 로봇은 자율주행하면서
그 청소 솔 뱅글뱅글 돌리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. 그렇죠? 그런 것만 할 수 있는 로봇이 좀 더 발전을 하면 1년에 그 연결 동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제가 로봇에게 식기세척기에다가 이 그릇 넣어줘 하면은 그 말을 알아듣고 로봇이 가서 식기세척기를 열고 그릇을 잡고 그릇을 바른 위치에 놓고 이런 일련의 작업을 쭉 연달아서 하는 거죠. 지금 현 단계 대부분의 로봇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킨 일은 되게 잘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삼성에서도 가정 로봇 나왔던데 거기서도 식기세척기를 이용하고 뭐 와인을 따라준다든지 그 정도 일밖에 못하는 거거든요. 그럼 그 다음은 뭘까? 바로 이 단계인데 사람이 우리가 보통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공통적이에요. 잡고 펴고 혹은 뭐 당기고 밀고 돌리고 다 공통적이잖아요.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응용해서 물건을 나를 때 쓴다든지 혹은 뭐 빨래를 갤 때 쓴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말이냐, 이 기본 단계에 있는 동작을 일반화시켜서 내가 배우지 않았던 일에도 사용할 수 있다면, 그러니까 내가 이 설거지하는 로봇인데 얘를 방 정리를 시키고 심부름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. 왜냐, 어차피 동작은 다 똑같으니까. 그래서 이런 로봇이 한 대가 집에 있으면 심부름도 시키고 뭐 테이블 정리도 시키고 요리도 시키고 다 할 수 있는 거죠. 때마침 지난주에 구글에서도 비슷한 발표를 했더라고요. 구글에서도 이제 앞으로 로봇은 이런 여러 가지 배우지 않은 일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멀티태스크 로봇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이런 로봇이 개발되면 좋겠죠. 제가 만약에 이런 로봇이 개발되면 제가 예언컨대 1가정 1로봇 시대가 올 겁니다. 더 나아가면 1인 1로봇 시대가 올 수 있겠죠. 이런 로봇이 집에 한 대 있으면 요리도 시키고, 자 숙제도 네가 좀 해, 그리고 뭐 심부름도 네가 해, 그리고 다 할 수 있겠죠. 마음에 드시나요? 네. 여기 이제 학생들이 많은데 이 AI 로봇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나아가서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